시원한 독설.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네, 곽수종입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살고 있는 사회가 계급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10단계의 계급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용등급이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가 있는데요. 5, 6등급이 되면 일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용등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은 더 높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더 낮을 것이고 더 문제는 이 신용으로 만들어진 계급도 대물림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는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계급을 대물림한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 목구멍이 포도청인 우리들은 그저 가진 자들이 돈을 뿌릴 때 그것을 받아야 되는 비굴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이런 판을 깨겠다면서 약속을 했고 우린 그거를 믿고 뽑았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했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가 있다고 해서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속은 거죠. 대통령의 친인척들, 주변의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우린 늘 그저 호주머니 사정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도 길거리에 붕어빵 3개 1,000원짜리 살까 4개 1,000원짜리를 살까를 놓고 고민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네, 19대 대선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대선 시기에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모두가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의 일기장을 낱낱이 들춰보시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새로운 대권 주자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다음 주쯤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우물정에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우리 심상정 대표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수종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축하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18일쯤 대선 출마 선언하시겠다 했는데 결심하시기엔 상당히 고민도 있으셨겠죠, 그죠? 네. 예. 어떤 각오십니까, 지금? 천만 촛불 민심을 받아 안기 위해서 출마하는 거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냐. 네. 이렇게 반문하는 보통 시민들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벌과 특권층만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고요. 네. 이는 이제 저와 제가 소속된 정의당이 일관되게 키워온 꿈이고요. 네. 그 누구보다도 민생개혁을 가장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민들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정의당이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이런 것들이 왜 재벌개혁이나 또는 우리 기업 산업구조 조정에 있어서 제대로 정부에게 전달이 안 된 겁니까? 정부가 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정치는 갖고 있는 힘만큼 반영되니까요. 네, 지금까지 선거 제도가 네. 정의당의 역할만큼 네. 국민이 정의당에 주고 싶은 권한만큼 네. 발휘되는 것을 막아온 게 지금 그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입니다. 네. 그런 민심 그대로 선거 네. 또 국민 모습을 닮은 그런 국회 5천만이 네. 골고루 대변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네. 비례대표제라든지 결선투표제 같은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네. 촛불 민심에 의해서 네.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촛불이 국민의 민심이고 곧 국민일 것 같은데 하나씩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힘의 논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대권 도전 선언을 하셨는데 바로 나오는 질문이 이게 완주가 가능할까? 또 나중에 가시다가 단일화할 거 아닐까?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면 완주할 수 없는 이 정치 환경이 문제거든요. 네. 출마했으면 완주하는 것이 민주 정치 원칙이고 네.
선거는 이제 정당이 공들여 만든 상품, 그게 이제 정책과 후보죠. 네. 그거를 국민에게 판매하는 시간이고요. 네. 지금 이제 대선이면 큰 장이 섰는데 네. 정당이 참여하지 않거나 물건을 팔다 말고 철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정당이 파는 핵심이 결국 후보인데 네. 정의당 후보라는 상품을 파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퇴진과 함께 정권 교체는 놓칠 수 없는 과제예요. 그래서 네. 정의당을 성장시키라는 우리 당원과 국민의 뜻, 또 네. 정권 교체에 헌신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함께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그러기 위해서 겁니다. 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결선 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안입니까? 아니면 이거 보통 개헌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국회에서는 이제 이미 뭐 개헌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안철수 의원하고도 이거는 생각이 같으신 거죠? 결선 투표제 도입.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을 뭐 개헌사항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미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심상정 의원께서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 또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사회 이것만은 반드시 내가 바꾸겠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의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이 제값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지만은 네.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노동으로 먹고 살아가야죠. 네. 그래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이 흘린 땀에 대해서 합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돕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부자도 한 표, 가난한 사람도 한 표를 주는 민주주의 목적은 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노동 문제를 국가의 제1의제로 만들겠다. 그 일환으로 일자리와 노동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를 네. 부총리로 네. 승격시켜서 네. 정부 제1부처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모든 후보들이 다 여야를 불문하고 양극화 해소를 말하지만 네. 이 정도 의지가 구체화되지 않으면은 네. 나중에 진짜 정책 자료집에서 찾아낼 수 있는 공약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 겁니다. 네. 지금 0712번님이 의원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시면서 대선에 올인하시면서 좀 더 화이팅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도 올라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문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자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은 결국은 어떻게 놓고 보면 재벌을 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말과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지금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네. 지금 재벌 세습 체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기업들이 네. 임금 인상, 고용 확대, 한때는 강성노조가 경제 발목을 잡는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네. 그때도 과장된 거지만 지금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대기업들이 이 사회 책임 경영을 해서 망하는 일은 없다. 네. 오히려 지금 대기업들이 그 경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네. 무리한 세습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불법, 탈법, 정경유착 이거고요. 네.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도 없는 그 경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네. 오직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이 재벌 3, 4세에게 굴지의 기업들을 네. 넘겨주니까 기업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네네. 최근에 대기업에서 일어난 투자 실패, 도산 이런 것들이 견제받지 않는 네. 독재 경영, 3, 4세 경영 실패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한편 이번에 그 조연아 씨나 이번에 김동선 씨 같은 네. 재벌가 자녀들이 갑질 난동을 이렇게 부리는 네네. 모습을 볼 때 네. 이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쉬운 돈벌이뿐이고 그래서 면세점을 시작해서 빵집, 레스토랑, 카페 등 골목 상권 침탈하고 네. 서민들 먹거리 약탈하는 네. 그러니까 모기업을 등에 업고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정글 경제가 되는 것도 다 이 재벌 세습 체제와 관련이 있다. 절대 네. 세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이 안 되는 재벌 3세에게 세습하는 것도 문제고 또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상속과 정렬을 해서 밀어주기 식으로 해서 밀어주는 것도 이거는 문제가 되고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현행법으로도요. 네. 정경유착해서 정부가 권력이 뒤에서 뒷배 봐주지 않으면은 네. 합법적으로 승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정경련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체하는 게 정경련은 맞겠죠? 뭐 당연히 해체해야 되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고민을 하세요. 우리나라 삼성이 지금 무너지게 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데 이거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재벌과 그 관료 정치권, 이 특권 동맹이 만든 네.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미신이다. 착시입니다. 착시. 예. 예. 한국 경제 총량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게 사실인데, 네. 그러나 그동안에 큰 정당들이나 과거 정부들이 네. 재벌의 인질로 잡혀 있는 거죠. 네. 친재벌 대기업 정책으로 일관돼 왔어요. 저는 재벌 없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재벌을 이대로 두면 재벌도 망하고 한국 경제도 한국도 망한다. 파국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3대 세습 체제를 깨야 한다는 말은 기업을 깨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족벌 예. 일가의 독재로부터 기업을 예. 구출하자는 얘기고요. 우리의 경제 체제를 바꾸자 이런 말씀인데 네, 네. 지금 청취자분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경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7857번님인데요. 사드 문제, 소녀상 문제 지금 시끄럽습니다. 외교 안보 관련해서 의원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 안보 쪽에서도 어떤 철학을 듣고 싶어 하시는 모양입니다. 지금 외교 안보의 중대 현안들이 많은데요. 네. 우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게 제가 주문하는 것은 네. 특히 사드 문제만 하나 하더라도 지금 이게 중대 외교 현안이자 경제 현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권이 미국에 들어섰고 또 네.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보복을 하는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네. 권한 정통성이 없는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것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네. 중단하고 네.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넘긴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3646번님이 대선 출마하시면 지역구 의원은 사퇴하실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네요. 글쎄 뭐 현행 법에서는 네. 사퇴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또 한 개가 올라오고 있는 게 요즘 그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말입니다. 네네.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빚에 허덕이는데 졸업하자마자 또 빚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학자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또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이제 이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쟁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빚을 빚도 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빚 내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빚만 지는 이런 상황이 많아요. 네. 그래서 유럽처럼 평생을 거쳐서 조금씩 갚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명실상부한 그 학자금 지원 제도를 만들 겁니다.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학자금 지원이면 학자금 지원답게 학자를 갚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지금 예. 학생들 상대로 지금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학자금 대출은 우리 그 대학생들을 네. 사회에 들어가기도 전에 빚쟁이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돼서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또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제가 여기서 멈추고 짧게 여쭙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서 이제 세월호 7시간 답변 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만족이다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 거로 예상하시고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천일 만에 나온 답변인데 그거 부실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죠. 네. 이게 7시간 의혹이 국민 괴담과 오보다 이 얘기인데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그 당일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계셨으니 네. 생명권 보호 의무를 했다고 입증할 도리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 탄핵소추 의견으로 들어가 있는 네. 생명권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위반했다. 것이다. 예. 헌재가 그렇게 판결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대선 시기에 돌아가면 우리 심상정 의원 일정이 더욱더 바빠지실 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이 종종 이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모시면 자주 좀 통화 좀 하고 인터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누리당의 이 새로운 비대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현재 의원입니다. 네, 오늘 가까스로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 쇄신을 위해서 이제 인적 청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인적 쇄신은 과거에 대한 반성, 네, 반성하에서 책임을 진다. 네. 그리고 이거는 자율적으로 한다. 아, 자율적으로 한다. 자율적 본인들이 스스로 네, 판단해서 나는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네, 반성하고 이런 책임을 진다 하는 그 원칙.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새누리당 전체가 다 이렇게 인적 쇄신에 대해서 또 당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네, 절제된 인적 쇄신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말 뜻은 이제 뭐 이렇게 책임을 진 분들로 한해서 이렇게 좀 한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네. 자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는 사실은 설까지다 뭐 이런 데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신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명시 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게 이제 인적 쇄신이 그냥 마냥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서 인적 쇄신이 대상이 되는 인적 쇄신은 한쪽에서 하면서 또 네, 한쪽에서는 네, 이제 또 당의 정책 쇄신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일을 해나가자. 네. 그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이렇게 해나가되 그냥 뭐 이게 마냥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 서청원 전 대표 등이 이렇게 친박 핵심들이 탈당 계속 거부하신다면 어떤 조치는 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당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또 뭐 서운한 생각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뭐 네. 그분들이 현명하게 네, 판단해서 네, 우리 나라와 당을 위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뭐 나타나는 현 시점만 가지고 판단은 하시지 않으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리 정책위원회는 우리 이 국가에 대한 모든 그 정책을 만드는 곳입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 의견을 국민 의견 또 국회의원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만들고 저희들은 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뭐냐 하면은 네.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 해야지 공급자 정부 입장에서나 뭐 국회 입장에서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국민 입장에서 예, 이런 정책을 하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겠느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국민으로서 편익이 증대되느냐, 국민이 행복해지느냐, 네, 네. 편리해지느냐 네.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네, 네. 정책을 만들고요. 결국 정치라는 것은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사시도록 하는 것이 네, 의무인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서 잘 못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실망과 또 기대에 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이 책임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뭘 어떻게 손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서민 민생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 사회 약자들, 네. 서민들 이러한 정책에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요. 또 네, 하나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일자리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일자리를 청년 실업이 한 10%, 실업자가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통계를 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정말로 헬조선이다,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뉴스 정면 승부,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십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이 정책위 의장과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문자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또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뭐 말이 아니라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에서 이제 경제민주화 대표 경략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폐기하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고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 그 실천에 대한 로드맵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폐기한 건 아니고요. 네. 경제민주화는 이제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대기업의 횡포, 네. 속칭 일감 몰아주기, 자기 자회사에 막 몰아주기를 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네. 또 지배구조 이런 것을 개선한다든지, 또 이제 약자가 이제 자영업자, 중소기업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전도 폐지하고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이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네.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잘못했을 때는 뭐 3배 이상 기술 탈취를 했고 네. 납품 단가를 후려치고 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했는데 네. 그것이 제대로 정부에서 네. 그런 제도를 해서 그렇군요. 조치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못 느끼는 결과를 초래해서 예.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거냐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제는 개편이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네. 김문수 비대위원이 YTN에 출연하셨거든요. 네. 출연해서 이 서청원 의원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이나 네. 출당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좀 강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런 뭐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라고 보고요.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우리 김문수 비대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는 이제 원칙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인적쇄신은 사실은 뭐 반드시 우리 당이 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해야 되는 과제다. 제일 그렇군요. 급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2일 모레쯤 되면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하는데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새누리가 새롭게 이 개보수를 하면서 네. 가져가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과연 반기문 총장 측과 함께 할 수 있는 건지 또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반기문 총장님이야 우리 대한민국 배출한 아주 훌륭한 인재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국민들을 신뢰를 많이 현재 잃었지만 네. 여러 가지 불찰로 인해서 우리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은 우리 새누리당 관점에서 보면은 정반대편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정반대편에 계신 분을 모셔다가 네. 새누리당을 확 바꾸겠다. 열흘 만에 이게 엄청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뀌고 이제 가장 핵심이 인적 쇄신인데 네. 인적 쇄신의 여러 가지 자율적이다 책임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해라는 그러한 방향이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우리 이 새누리당도 아마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은 네. 국민들로부터도 이제 지지가 회복되리라고 받으실 이렇게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네. 강력하게 쇄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또 우리 반 총장님도 네. 우리 새누리당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것이고 우리 새누리당도 우리도 이렇게 정말로 훌륭한 후보가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정당으로 탈북금 시켜놓는 것이 더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야당들과도 적극 공조하시겠다 그러고 또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황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내시겠다 하시고 어느 게 핵심입니까? 이 셋 중에서. 지금 우리가 야당하고 공조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부분은 일정한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모든 정책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네. 다만 다른 당하고 협력 관계는 우리와 정책 이념 방향이 같은 그러한 정당하고는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당은 바른정당이라든지 네. 이건 사실은 이념 차이라기보다는 우리 이 친박을 이렇게 해서 인적 쇄신이 안 됐기 때문에 나간다고 나가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네. 인적 쇄신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서양이 되면은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인적 쇄신과 함께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대권 후보들 중에서 이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하게. 청취자분이 직접 보내주신 문자 질문입니다. 네.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반기문 총장님도 후보가 되고요. 후보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이제 이게 또 우리 당에도 네. 또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네. 분들이 또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차 지금이 가장 하겠습니다. 어려운 현 시점에서 네. 모든 걸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 잘 하겠습니다. 차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 비대위원인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소연 인기 있죠? 2588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 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7시 YTN 뉴스 듣고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